남자가 진심으로 좋아할 때는 말보다 먼저 행동이 달라집니다. 좋아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이미 티가 나는 순간들이 있어요. 오히려 진심인 사람일수록 말은 조심하고 행동은 꾸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말은 달콤한데 행동이 가벼운 사람도 있죠. 그래서 헷갈릴 때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보다 나에게 어떻게 시간을 쓰는지를 봐야 합니다. 남자의 진심은 거창한 이벤트보다 아주 작은 습관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내가 무심코 한 말을 기억하고, 바쁜 와중에도 나를 챙기고, 내 기분 변화를 눈치챕니다. 이건 연애 고수가 쓰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 기울었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에요. 오늘은 남자가 진심으로 좋아할 때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을 아주 현실적으로 짚어볼게요.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좋아한다는 말보다 정확한 신호는 따로 있었구나. 사람 마음을 확인하고 싶을 때 우리는 보통 말을 먼저 봅니다. 나 좋아해. 보고 싶어. 너밖에 없어. 이런 말들이 듣기에는 참 좋죠. 그런데 문제는 말은 생각보다 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분위기가 좋을 때는 누구나 다정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외로울 때는 더 달콤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심은 말보다 행동에 오래 남습니다. 특히 남자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할 때는 자신도 모르게 행동의 방향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자기 위주로 살던 사람이 상대를 기준에 넣기 시작하고 귀찮아서 넘기던 연락도 신경 씁니다. 별 생각 없이 지나쳤던 말도 기억하고 혼자 편한 게 제일이었는데 이제는 시간을 내서라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화려함이 아닙니다. 진심인 남자가 반드시 비싼 선물을 하거나 멋진 고백을 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마음이 깊어질수록 행동은 더 일상적인 곳에서 나타납니다. 오늘은 그 신호들을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시간을 씁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정확한 신호 중 하나예요. 사람은 마음이 가는 곳에 시간을 씁니다. 아무리 바빠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든 시간을 만듭니다. 물론 매일 몇 시간씩 연락하고 매번 만나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이 바쁜 사람도 있고 생활 패턴이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인 사람은 바쁘다는 말을 방패처럼 쓰지 않습니다. 바쁘면 바쁜 대로 설명합니다. 오늘은 일이 늦게 끝날 것 같아. 끝나고 연락할게. 이번 주는 정신없는데 주말에는 꼭 보자. 지금 바로 답은 못해도 나중에 제대로 얘기하고 싶어. 이렇게 관계를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반대로 마음이 깊지 않은 사람은 시간은 없는데 핑계는 많습니다. 늘 바쁩니다. 늘 피곤합니다. 늘 정신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 친구는 만나고 취미는 하고 술자리는 갑니다. 나에게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좋아하는 남자는 시간을 완벽하게 많이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그의 일정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루를 보낼 때 나를 완전히 밖에 두지 않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연락이 짧아도 이어가려고 하고, 만남이 자주 어렵더라도 약속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건 마음이 없으면 굳이 하지 않는 행동이에요. 남자는 정말 좋아하면 귀찮음을 이기는 순간이 생깁니다. 피곤해도 목소리를 듣고 싶고, 바빠도 안부를 묻고 싶고, 잠깐이라도 보고 싶어집니다. 그게 첫 번째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내가 한 말을 기억합니다. 남자가 진심으로 좋아할 때 가장 티 나는 부분이 바로 기억입니다. 내가 좋아한다고 했던 음식, 싫어한다고 했던 말투, 가보고 싶다고 했던 장소, 요즘 힘들다고 했던 일, 이런 것들을 기억합니다. 대단한 암기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남는 거예요. 사람은 관심 없는 사람의 말을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듣는 순간에는 고개를 끄덕여도 금방 잊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있는 사람의 말은 이상하게 머릿속에 남습니다. 전에 네가 그거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날 그 일은 좀 괜찮아졌어. 너 매운 거 잘 못 먹는다고 했지. 거기 가보고 싶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면 마음이 꽤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남자가 원래 섬세한 성격이 아닌데도
나에 관한 작은 것들을 챙긴다면 더 그렇습니다. 원래 무심한 사람이 나에게만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그건 눈여겨볼 만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원래 모두에게 친절하고 기억력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행동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나의 말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행동으로 이어간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내가 춥다고 한 걸 기억해서 다음에 만날 때 실내 자리를 알아봅니다. 내가 요즘 잠을 못 잔다고 한 걸 기억하고 밤늦게 부담되는 연락을 줄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농담을 알게 된 뒤로 그 말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건 단순한 센스가 아닙니다.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이에요. 진심은 기억에서 끝나지 않고 배려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신호는 내 기분을 살핍니다.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상대의 표정 하나에도 신경이 쓰입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줄면 무슨 일 있나 싶습니다. 답장이 짧으면 바쁜 건지 기분이 안 좋은 건지 궁금합니다. 만났을 때 얼굴이 어두우면 그냥 넘어가지 못합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피곤해 보여. 기분이 좀 안 좋아 보여서 혹시 내가 뭐 실수했어? 이런 식으로 묻습니다. 이건 감시가 아닙니다. 상대의 감정에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진심으로 좋아하면 상대의 기분이 내 기분에도 영향을 줍니다. 상대가 웃으면 나도 마음이 놓이고, 상대가 힘들어 보이면 신경이 쓰입니다. 물론 모든 남자가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걱정하면서도 말을 어색하게 합니다. 괜찮냐고 묻고 싶은데 괜히 장난처럼 말할 수도 있습니다. 표현이 서툴러서 툭 던지듯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핵심은 알아차리려고 하느냐입니다. 내가 힘들어 보일 때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 내가 불편해하는데 계속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 내가 상처받았는데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진심을 다시 봐야 합니다. 좋아하는 마음은 상대의 감정을 완전히 이해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그 사람이 내 기분을 맞히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 기분을 알고 싶어 한다면 그건 마음이 있다는 신호예요. 네 번째 신호는 자꾸 도와주려고 합니다. 남자가 진심으로 좋아할 때는 상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도와줄 일을 찾습니다. 무거운 걸 들고 있으면 들어주려고 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해결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힘든 일이 있다고 하면 그냥 넘기지 못합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도움의 크기가 아닙니다. 도와주려는 방향이에요. 정말 좋아하는 남자는 상대가 불편해 보이는 걸 가만히 보기 어렵습니다. 그게 아주 작은 일이어도 그렇습니다. 늦은 시간에 귀가하면 조심히 들어갔는지 묻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이 있는지 신경 씁니다. 일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 관련 정보를 찾아보거나 현실적인 방법을 같이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 조심할 부분도 있습니다. 도움을 주는 척하면서 통제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해줄게 하면서 상대의 선택권을 빼앗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마음이 있는 도움은 상대를 작게 만들지 않습니다. 도와줄까? 필요하면 말해. 네가 괜찮다면 내가 해볼게. 이렇게 상대의 의사를 묻습니다. 반대로 자기 방식대로 밀어붙이고. 내가 도와줬으니 고마워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건 진심보다 자기 만족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남자는 도움을 통해 잘 보이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인 남자는 상대가 편해지는 것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이 차이를 보면 됩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사소한 질투가 생깁니다. 질투라고 해서 무조건 집착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진심으로 좋아하면 상대가 다른 사람과 가까워 보일 때 마음이 살짝 흔들릴 수 있습니다. 누구랑 있었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되게 친해 보이던데.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다만 건강한 질투와 위험한 집착은 구분해야 합니다. 건강한 질투는 궁금함과 약간의 불안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상대를 의심하고 통제하려 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위험한 집착은 아직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인간관계를 제한하려 합니다. 왜 그 사람이랑 연락해? 그 남자랑 만나지 마. 사진 왜 올렸어? 누구한테 그렇게 웃었어?
이런 식으로 상대를 압박한다면 그건 진심의 증거가 아니라 불안정한 소유욕일 수 있습니다. 진심인 남자는 질투가 나도 선을 넘지 않으려고 합니다. 속으로 신경은 쓰이지만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까봐 조심합니다. 장난처럼 떠보기도 하고 괜히 그 사람 이야기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 모습이 어설프게 티날 때가 있어요. 좋아하는 마음은 자신감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불안도 같이 만듭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일까?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반응이 예민해지거나 다른 이성 이야기에 살짝 표정이 바뀌거나 괜히 더 장난을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중요한 건 선입니다. 진심은 상대를 묶는 게 아닙니다. 상대를 잃을까봐 조심스러워지는 마음에 가깝습니다. 6번째 신호는 미래의 일정에 나를 넣습니다. 남자가 진심으로 좋아할 때는 지금 당장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같이 가자. 나중에 이거 먹으러 가자. 다음 달에 시간 되면 여기 가보자. 너 그거 좋아한다 했으니까 나중에 같이 보자. 이렇게 미래에 자연스럽게 나를 넣습니다. 이 말이 꼭 결혼이나 장기적인 약속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사람의 머릿속에 내가 다음 장면까지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가볍거나 순간적인 사람은 미래를 잘 만들지 않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좋으면 만나고 아니면 흐려집니다. 약속을 잡아도 애매합니다. 나중에 보자. 시간 되면 보자. 언제 한번 보자. 이렇게만 말합니다. 반대로 진심이 있는 사람은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어때? 다음에 네가 말한 그 식당 가자. 그 영화 개봉하면 같이 보자. 이렇게 실제로 이어지게 합니다. 남자의 진심은 말의 달콤함보다 약속의 구체성에서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계획형은 아닙니다. 즉흥진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라면 어떤 방식으로든 다음을 만들려고 합니다. 연락도 다음으로 이어지고, 만남도 다음으로 이어지고, 대화도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관계가 계속 이어지도록 작은 다리를 놓는 거예요. 이 다리가 없다면 아무리 분위기가 좋아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다정한데 다음이 없는 사람, 만날 때는 좋은데 헤어지면 흐려지는 사람, 이런 경우는 마음의 깊이를 신중히 봐야 합니다. 7번째 신호는 내 앞에서 조금 어색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면 더 능숙하게 행동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좋아할수록 오히려 어색해지는 남자도 많습니다. 괜히 말이 많아집니다. 또는 반대로 말이 줄어듭니다. 평소에는 자연스러운 사람이 내 앞에서만 실수합니다. 농담을 던졌는데 이상하게 어색합니다. 시선을 피하다가도 다시 쳐다봅니다. 이건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잘 보이고 싶어서 긴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벼운 호감일 때는 오히려 편하게 플러팅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든 큰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심일 때는 말 하나, 표정 하나, 행동 하나가 신경 쓰입니다. 내가 너무 부담스럽게 보이지는 않을까? 실수하면 어쩌지? 괜히 마음 들킨 것 같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행동이 어색해지는 거예요. 물론 어색함만으로 진심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 낯가림이 심한 사람도 있고, 원래 사회성이 어색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편한데 나에게만 유독 긴장한다면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나를 볼 때 표정이 부드러워지거나 내 말에 유독 크게 반응하거나 괜히 주변을 맴도는 행동이 반복된다면 마음이 있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진심은 때로 멋있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설프고 투박하고 조금 웃기게 나타납니다. 그런 어색함 속에 마음이 숨어 있을 때가 있어요. 8번째 신호는 내 이야기를 주변에 자연스럽게 꺼냅니다. 남자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하면 그 사람이 자기 일상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친구와 이야기할 때도 자연스럽게 이름이 나옵니다. 걔가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이걸 좋아하더라. 나중에 같이 거기 가보려고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없는 사람을 자기 세계에 자주 들이지 않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진심이 커질수록 주변에 조심스럽게 티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요즘 누구를 만나고 있다.
괜찮은 사람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옵니다. 물론 모든 남자가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관계가 확실해지기 전까지 조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있다면 적어도 나를 숨기려는 태도는 덜합니다. 반대로 주의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둘이 있을 때는 다정한데 주변 사람 앞에서는 모르는 사람처럼 대합니다. 관계를 계속 숨기려고만 합니다. 자기 일상에 나를 넣지 않습니다. 친구 이야기, 생활 이야기에서 나를 철저히 분리합니다. 이런 경우는 진심을 다시 봐야 합니다. 물론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나를 비밀처럼만 대한다면 마음이 깊지 않거나 책임지고 싶지 않은 관계일 수 있어요. 진심인 남자는 서두르지 않더라도 관계를 조금씩 자기 세계 안으로 들입니다. 내가 그의 하루에 들어가고, 그의 대화에 들어가고, 그의 계획에 들어갑니다. 이게 중요한 차이입니다. 9번째 신호는 나에게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면 사람은 조금씩 자기 습관을 조정합니다. 원래 연락을 잘 안 하던 사람이 조금 더 연락하려 합니다. 원래 표현이 적던 사람이 어색하게라도 표현하려 합니다. 원래 자기 취향만 고집하던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것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상대에게 완전히 맞춰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잃는다는 뜻도 아니에요. 다만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 기준도 고려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는 조용한 데이트를 좋아하는데 상대는 시끄러운 곳을 좋아합니다. 진심이 있다면 한 번쯤은 내 취향에 맞춰보려고 합니다. 나는 말로 확인받는 걸 좋아하는데 상대는 표현이 서툽니다. 진심이 있다면 완벽하진 않아도 조금씩 표현하려고 합니다. 나는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상대는 즉흥적입니다. 진심이 있다면 최소한 중요한 약속만큼은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건 처음부터 딱 맞는 사람이냐가 아닙니다. 맞춰갈 마음이 있느냐입니다. 진심이 없는 사람은 불편하면 쉽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그래. 네가 이해해야지. 그게 뭐가 중요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진심이 있는 사람은 적어도 내가 불편해하는 지점을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그게 너한테 중요했구나. 다음에는 신경 써볼게. 내가 잘 몰랐어.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사람은 완벽하게 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좋아한다면 최소한 상대를 위해 조금 움직입니다. 그 움직임이 진심의 신호입니다. 10번째 신호는 몸보다 마음의 거리를 좁히려고 합니다. 가벼운 호감은 스킨십이나 설렘에 먼저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깊어질수록 상대의 마음을 알고 싶어집니다.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떤 상처가 있는지, 어떤 삶을 원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집니다. 단순히 예쁘다, 매력 있다, 같이 있으면 좋다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야? 요즘 어떤 고민이 있어? 어릴 때는 어땠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진심인 남자는 상대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물론 질문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깊은 대화가 어색한 남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듣고 싶어 하는 태도는 보입니다. 내가 이야기할 때 딴짓하지 않습니다. 내가 속마음을 말하면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농담으로만 돌리지 않습니다. 내 이야기에 자기 이야기를 얹으면서 관계를 깊게 만들려고 합니다. 반대로 진심이 얕은 사람은 깊은 이야기를 피합니다. 분위기 좋은 이야기만 하려 합니다. 외모나 스킨십이나 즉흥적인 만남에는 적극적인데 정작 내 마음, 내 고민, 내 삶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조심해야 합니다. 나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자기 외로움이나 설렘을 채우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내 마음의 안쪽도 알고 싶어 합니다. 내가 웃을 때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 때 어떤 사람인지도 알고 싶어 합니다. 11번째 신호는 내가 힘들 때 태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좋을 때는 누구나 다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쁘게 꾸몄을 때, 기분이 좋을 때, 분위기가 좋을 때, 모든 게 잘 흘러갈 때는 누구나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내가 힘들 때 드러납니다. 내가 예민한 날,
내가 우울한 날, 내가 실수한 날, 내가 약한 모습을 보인 날,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진심인 남자는 완벽하게 해결해주지 못해도 곁에 있으려고 합니다. 무슨 일이야?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 아니면 같이 있어줄까? 내가 뭘 해주면 좋을까? 이렇게 묻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가벼운 사람은 내가 힘든 모습을 보이면 부담스러워합니다. 분위기 왜 그래? 너 너무 무거워.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자. 나는 그런 거 잘 몰라. 이렇게 피합니다. 물론 상대도 감정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항상 완벽한 반응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 힘듦을 귀찮은 일처럼 대하지 않는다면 그건 중요한 신호입니다. 진심은 좋은 순간만 함께하려는 마음이 아닙니다. 불편한 순간에도 쉽게 등을 돌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특히 남자가 아직 관계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내가 힘들 때 챙기고 내 상태를 묻고 부담스럽지 않게 곁에 있으려 한다면 마음이 깊을 가능성이 큽니다. 좋아하는 사람의 힘든 모습은 피하고 싶은 짐이 아니라 도와주고 싶은 상황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12번째 신호는 말보다 행동의 일관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남자가 진심으로 좋아할 때는 행동이 들쭉날쭉하지 않습니다. 물론 컨디션에 따라 연락이 줄 수도 있고 일이 바빠서 잠깐 소홀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일정합니다. 어제는 세상 다정하다가 오늘은 완전히 차갑고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만날 때만 잘해주고 내가 서운함을 말하면 사라지는 사람은 진심을 신중히 봐야 합니다. 진심은 꾸준함으로 확인됩니다. 매일 뜨겁게 불타오르는 게 아니라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연락이 늦어도 설명이 있습니다. 약속을 못 지키면 미안함이 있습니다. 내가 불편해하는 부분을 들으면 고치려는 태도가 있습니다. 관계가 흔들릴 때 도망가지 않고 대화하려고 합니다. 이런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 사람은 대체로 마음보다 자기 기분에 따라 움직입니다. 기분 좋으면 다정하고 외로우면 찾고 심심하면 연락합니다. 하지만 부담이 생기면 멀어집니다. 반대로 진심인 사람은 자기 기분만으로 관계를 흔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불안해하지 않게 하려고 최소한의 안정감을 주려 합니다. 그래서 말보다 행동이 중요합니다. 좋아한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시간을 내고, 기억하고, 배려하고, 약속을 지키고, 감정을 살피는 건 아무나 못합니다. 그건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행동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남자가 진심으로 좋아할 때는 시간을 씁니다. 내가 한 말을 기억하고 내 기분을 살핍니다. 자꾸 도와주려고 하며 건강한 질투가 생깁니다. 미래의 일정에 나를 넣고 내 앞에서 조금 어색해집니다. 내 이야기를 자기 주변에 자연스럽게 꺼냅니다. 나에게 맞추려고 노력하고 몸보다 마음의 거리를 좁히려 합니다. 내가 힘들 때도 쉽게 태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행동에 일관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신호가 한두 개 보인다고 무조건 진심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표현 방식도 다릅니다. 중요한 건 반복과 방향입니다. 그 행동이 한 번의 분위기인지 아니면 계속 이어지는 태도인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지 아니면 계속 헷갈리게 만드는지도 봐야 합니다. 진심인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도 나를 계속 불안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표현이 서툴 수는 있습니다. 연락이 능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말이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든 관계를 이어가려는 방향이 보입니다. 반대로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없고 분위기는 좋은데 약속이 없고 다정한 순간은 있는데 일관성이 없다면 조금 멈춰서 봐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나를 편안하게 하는가? 그 사람의 행동이 나를 존중하는가? 그 사람과 가까워질수록 내가 더 나다워지는가? 이 질문에 답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사랑은 헷갈림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진짜 마음은 결국 안정감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마음을 알고 싶다면 말만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나에게 쓰는 시간, 나에 대한 기억,
나를 대하는 태도, 힘든 순간의 반응, 그리고 반복되는 행동을 보세요. 좋아한다는 말보다 정확한 신호는 늘 행동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심인 사람은 결국 티가 납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마음이 먼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